오늘 하나의 큰 주제는 어제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 정책의 소부장 2.0 버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계민 차장 나오셨네요. 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입니다. 네. 자, 소부장 2.0 전략이 나왔고 2022년도까지 5조 원 플러스 알파. 핵심 내용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그리고 또 바이오 여러 가지들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확대 정책이 다음 주에 나오는 한국판 뉴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하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에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100조 원가량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그 내용은 데이터 산업과 그다음에 비대면 의료 확대. 비대면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장에서는 비트컴퓨터, 네. 인성 유비케어. 정보, 네, 유비케어. 인성 정보.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저희도 출연하셨던 기업이긴 한데 이지바이오. 네. 아니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 죄송합니다. 네. 이지케어텍이라는 기업도 아마 이 비대면 관련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인데. 자, 두 분이 조금 첨언을 해주신다면은. 네. 정유 사장부터. 네, 일단 지금 핵심은 이제 데이터와 비대면이 그러니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이제 약간 수치적인 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뉴딜이 물리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뭔가 만드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 4월 달에 이제 우리 이제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존 비주원, KRNX 같은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갔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안주들도 크게 한번 갔었죠. 네. 드림 시큐리티, 다우 데이터, 아톤 이런 종목들 크게 한번 움직였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셨던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 쪽에 이제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노출돼서 그런가요? 재료가 노출된 것도 있고 이런 강세가 나오려면은 얼마 쓸지 모르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라는 그렇죠. 구체한. 구체화가 돼야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계산이 서버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이 산업에서 얼마 쓰이니까 이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대략적인 실적은 얼마고 거기에 늘어날 만한 EPS 곱하기 PER 그러면은 딱 계산이 좀 서버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다소 좋은 의미의 막연한 그런 4월 달에 나왔었던 이제 그 정도의 강세는 이번에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그런 이제 정책과 구체적인 그런 이제 자금,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은 저는 의료기기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 어쨌든 이 원격 진료를 하려면 내 혈압이 얼마고 내 혈당 치수가 얼마고 지금 나의 어떤 이제 수치화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를 원격에서 진료를 하는 이제 의사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요. 또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축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그 디지털 뉴딜이 좀 구체화되고 난다고 하면 전 이제 의료기기 쪽이 이번에는 좀 수혜를 강하게 볼 가능성, 그동안에도 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강하게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최근에 좀 움직인 거 있습니다만 아이센스 같은 종목도 조금 더 이제 매출 확대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리메드라는 이제 리메드라는 그러니까 전기 약입니다. 상당히 마진이 높은 이제 이런 기업이고 아직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이제 적정 주가에 약간 좀 이렇게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3만 원 초반에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뷰웍스 같은 종목은 쉽게 말하면 이제 엑스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동이 간편한 그런 엑스레이고 그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이나 자기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편리성을 갖춘 이제
IT가 접목된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제 그전과 같은 이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금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에 이런 좀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리메드, 아이센스, 뷰웍스 이 정도를 개인적으로 좀 관심 종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쪽, 오히려 새롭게 이쪽을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개념으로면은 한국판 뉴딜의 이제 또 다른 개념은 그린 뉴딜 이래가지고 대체 에너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태양광이라는 이슈가 다시 등장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엔 또 어떻게 볼까요? 오늘 지금 뭐 나온 기업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좀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아이센스, 리메드, 뷰웍스. 그다음에 지금 들어온 재료는 미국의 이제 스펙 회사,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데 스파르탄 에너지 에쿼티션이라고 좀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 인수 소식에 주가가 40%가 급등했다 그래요. 이 전기차와 뭐 그린 뉴딜, 대체 에너지, 2차 전지 이것도 하나의 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걸 좀 더 네. 봐주시겠어요? 어쨌든 이 그린 뉴딜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그 효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움직임 자체가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 많은 모든 나라의 이제 정상들이 이제 그린 뉴딜을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아마 이 그린 뉴딜은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섹터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동국 SNC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고요. 태양광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이제 어제 하나솔루션,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은 본업이 이제 태양광을 하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OCI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OCI 같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가는 워낙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흐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이제 연료 전지 이런 뭐 S퓨얼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이런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가 조금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저도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고 이제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금 시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되게 좀 정직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 게, 돈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 이제 수익성을 쫓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정책 발표를 이제 불과 이틀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어저께 데이터 산업을 또 키울 거다라는 뉴스 타이틀이 딱 나오니까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고요. 네. 비대면이라는 또 키워드가 딱 나오니까 어저께 알서포트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꽤나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좀 되고, 정책 발표가 딱 되고 나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린 뉴딜도 그렇고 디지털 뉴딜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제 정책의 수혜주들을 찾는 옥석가리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차장님께서 이제 KINX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뉴딜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고, KINX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또 가비아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이 가비아라는 기업 역시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주목이 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KINX라든지 가비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이제 테마로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어닝 스코어가 지금 아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뭐 올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 전기차 업체 피스커를 스파르탄 에너지가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얼마 전에 이 수소 트럭인 니콜라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지분 투자했던 한화솔루션이 사실은 어제 그래서 또 그 이슈로 그렇죠.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 니콜라 같은 경우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나스닥에 한 기업이고, 뭐 이런 맥락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 피스커라는 기업에 어떤 기업이 또 지분을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혹시 포착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오늘 아침에 또 외신을 통해서 보도 내용을 내놨지만,
테슬라가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할 거다. 자율주행 이슈 뭐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테슬라가 요즘에 정말 좀 뭐 시장에서 사실 테슬라 얘기를 안 하면 할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 정도로 그 단연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과연 믿어도 되나? 유럽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제 테슬라를 좀 견제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시아 지역에 중국의 이제 기가 팩토리 외에 또 다른 지역에 이제 아시아 2공장을 또 짓겠다라는 얘기를 또 앨런 머스크가 좀 흘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후보지로 또 공교롭게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일본은 지진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실제로 이 전기차의 어떤 시장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어떤 생태계를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포인트들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의 이제 아시아 제2기가 팩토리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차라든지 또 자율주행 시장이 테슬라와 우리 현대기아차 그룹의 어떤 아주 또 공격적인 어떤 경쟁을 통해서 산업이 또 크게 또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기회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가시화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아주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주식시장이 또 반영을 하게 된다면 또 수혜주들을 또 찾는 움직임도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이런 모멘텀은 단순히 뭐 정책 모멘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지금 덩치가 좀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율주행 테슬라가 일단 데이터 맵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관련- 데이터 맵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뭐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좁은 도로에 좁은 나라에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워낙 이제 거의 모든 차량에 좀 장착을 했고 그런 맵들이 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행화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뭐 몇몇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저 판교에도 그런 셔틀이 한 대 다녔고 지금 세종시에도 셔틀이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롯데정보통신이 여기에 대한 이제 관제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그렇네요.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롯데정보통신. 네. 혹시 저희 그 차트 뭐 그 주가 흐름인가요? 뭐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냥 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확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이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통신 쪽도 뭐 5G랑 연동된 것도 있고 이게 워낙 확장성이 좀 큰 산업이다 보니까 뭐 산업에 주는 이제 좋은 그런 시그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내에 뭐 100% 가능한 이제 자율주행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네. 것들이 약간 투심을 자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이제 센서들,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한 센서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미국 쪽 수출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회사는 또 MC넥스라는 회사가 있겠고, 네. 어제 주가가 또 반응을 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유도탄, 유도 무기의 그 이제 칩이죠. 이제 그 AP를 처리 장치를 만든 이제 i3 시스템도 이런 자율주행에 이제 한 발을 좀 담그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당장 뭐 올해 내년 뭐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어떤 해외에서 불어오는 투자 심리의 개선 그리고 이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 종목들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 이렇게 확 그 범위를 좀 줄여버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그 분위기가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관련주 그때 이제 적응을 하셔도 그러니까 관련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김현 매니저한테 하나만 더 여쭙고 네. 김현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디지털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하면 이제 네. AI라고 하는 분야도 분명히 또 도출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오늘 그 코너 말미에 9시 30분에 대표적인 또 AI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운피플의 이석중 대표가 직접 출연을 또 하시니까 네. AI와 관련된 뭐 이슈를 하나 좀 마무리해서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뭐 디지털 뉴딜의 이제 큰 근간은 가장 이제 큰 줄기는 디지털 뉴딜을 하기 위한 이제 인프라 투자 차원에서 이제 5G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5G에 어떻게 보면 혈액의 역할을 하는 이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완성되는 차원의 이제 결과물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아주 빠른 통신 속도를 활용해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이 모든 산업에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자리는 또 새롭게 창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만큼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 이제 미래의 먹거리 단순히 우리가 뭐 IT 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의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접목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출연하신다는 이 라운피플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도로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아주 필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이제 산업의 이제 확장성을 감안했을 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투자되는 금액 자체는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지금 작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성과적인 측면, 뭐 우리가 인풋을 투입했을 때 이 결과물이 얼마나 좀 증폭되는 이 효율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AI 부분도 결코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된 또 기업, 뭐 라운피플이 뭐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좀 될 수 있다는 김 생각이 매니저가 드니까요. 언급하셔 그렇죠. 주가 탄성이 또 좋았죠. 네, 그런 기업들도 이제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지만 실제로 실적이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치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덧붙여 드리면서 네. 오늘 또 오후 4시에 오늘 이벤트 있죠. 네, 이벤트 공개 방송 또 같이 진행해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또 비보로 인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뭐 시장은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있는 또 이벤트들 또 정리해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도 또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